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RNA-seq을 공부했었습니다. DNA-seq을 통해서 어, 염색체에 돌연 변이가 있는 것을 분석하는 어, DNA-seq을 공부하고 그 이어서 이제 메신저 RNA를 시퀀싱해서 메신저 RNA의 종류와 alternative splice form 이런 거와 함께 또 메신저 RNA의 양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를 어느 게 좀 더 이렇게 섞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DNA를 시퀀싱을 합니다. 그렇지만 돌연변이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마치 RNA-seq처럼 DNA 어떤 부위에 특정 부위에 이제 리드 매핑이 많이 돼서 그것으로 이제 기능과 연결시키는 칩스기라는 것을 이제 이번 주에는 공부할 텐데요. 특히 칩스의 이제 원리와 종류를 이제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칩식은 이제 특히 RNA-seq하고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게 RNA-seq 유전자의 발현을 다루는 거라면 이제 그 전사 조절을 하는 메커니즘 쪽이 이제 칩식의 연구가 적용이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사례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DNA식의 마지막 부위에 우리가 다뤘던 암 유전체 체세포 돌연변이 분석 요거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요때 우리가 다뤘던 예제는 이제 AML 백혈병 샘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샘플에서 정상 세포에 비해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체세포 돌연변이를 우리가 찾았었죠. 그리고 그것을 크라밭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이제 IDH2라는 유전자, 아이소사이트레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중에서 두 번째, 이 유전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작동을 하는데 그 유전자에 이제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140번째 아미노산 알지닌인 것이 글루타민으로 돌연변이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것이 이제 그 크라밭 분석에 의하면 온코진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이 애노테이션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그 암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는 드라이버 뮤테이션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원래 IDH2는 아이소사이트레이트를 이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로 변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영향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소사이트레이트라는 이 케미컬을 여기서 이 COO를 떨어뜨려내고요. CO 카본 다이옥사이드 형태로 이제 CO2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OH를 키톤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효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IDH2라는 것도 있고 또 그와 매우 유사한 IDH1 이 두 가지 효소가 이런 기능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또 NADP 이제 디펜던트한 그런 이 NADP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엔자임인데요. 이 두 엔자임이 하는 반응은 이제 가역 반응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이소사이트레이트에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로 갈 수도 있고 또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를 아이소사이트레이트로 옮길 수도 있는 가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돌연변이 중에서 온코진이 되는 돌연변이는 이 만들어져 있는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를 여기 이제 2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로 환원시키는 여기 이 C 키톤을 다시 이제 이번에는 수소를 넣어가지고 OH로 이제 바꿔주죠. 이거는 이제 이 아이소사이트레이트랑 비교할 때 이제 카복실레이트 그룹이 없는 카복실레이트가 없는 그 차이만 있지 굉장히 유사한 구조죠. 이런 구조로 이제 반응을 시켜주는데 이 반응이 이제 가역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쪽 와일드 타입 효소는 이제 가역 반응을 하는 반면에 이 돌연변이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가 이제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이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뮤테이션이 돌연변이가 있는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는 데서는 결국은 이제 2HG가 많아지고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세포 안에는 이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의 의존적인 효소들이 많답니다. 어떤 효소들은 이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가 있어야만 제 기능을 하는 거고, 없으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신 히스톤 디메틸레이즈라는 이 K는 이제 라이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이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에 이제 의존해서 그 반응을 한다는 거죠. 또 DNA 하이드록실레이즈 이런 효소도 또 마찬가지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에 의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효소가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줄기세포 분화에 이상이 와가지고 백혈병이나 뇌암이 발생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2012년도에 나온 이 논문을 보면요,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열어놨는데요. IDH1 and IDH2 mutations in tumorigenesis, 튜머 생성에 있어서 이 두 개의 뮤테이션이 하는 역할 뭐 이런 것이겠죠. Mechanistic Insights and Clinical Perspectives 이런 논문인데요. 리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과연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알파 케토 글루타레이트를 갖다가 2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로 변환시켜 주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라이신 히스톤 디메틸레이즈와 10-11 트랜슬로케이션 패밀리 오브 DNA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적인 히스톤이나 DNA 자체의 이제 메틸레이션, 둘 다 이제 메틸레이션에 관계되는 효소인데, 히스톤이란 단백질하고 DNA의 메틸레이션에 이상이 오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튜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근데 그것은 어떤 메커니즘이냐? May cause altered stem cell differentiation. 그래서 결과적으로 tumorigenesis.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미케니스틱한 그 인사이트고, 클리니컬 퍼스펙티브는 이제 그러니까 IDH1이나 2의 돌연변이는 이제 바이오마커, 굿 바이오마커다 이거죠. 캔서의 이제 원인, 이게 어떤 원인으로 생긴 캔서인지를 이제 타이핑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지 물질이 된다는 거죠. 표적 인자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포텐셜 드럭 타겟이다 이거죠. 이 IDH1과 2의 효소가 지금 이상 반응을 보여서 2하이드록시 글루타레이트라는 것을 많이 만들므로 해서 생기는 질병이니까 이 암들은 그런 암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이 IDH1과 IDH2의 이니비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KDM, 다시 말하면 라이신 디메틸레이즈는, 라이신 히스톤 디메틸레이즈는 히스톤이라는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의 라이신 잔기에 이제 수식화되어 있는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라이신이 있는데, 그 라이신 잔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잔기 중에 메틸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그 메틸을 떼내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핵 안에 그 DNA는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누클레오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핵이 있죠. 핵 안에 이제 이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를 확대해 보면 여기 기따란 이제 이 DNA 가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요 물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요것이 바로 이제 히스톤 단백질들이 모여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히스톤 단백질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하나의 단백질이 아니고 8개의 분자가 모여서 단백질 분자가 모여서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히스톤에도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히스톤 2A와 2B, 3, 4 이렇게 4가지가 각각 다이머 그러니까 전부 8개가 되겠죠. 그렇게 8개가 모인 것이 이제 이 그림에 있는 이 하나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주위에 DNA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두 번씩, 두 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어떤 부위는 이렇게 그런 이 하나하나를 이제 뉴클레오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뉴클레오점들이 또 자기네끼리 패킹이 되어 있어요. 빽빽하게 패킹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늘어져 있는 뉴클레오점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2가지 형태를 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빽빽히 모여 있는 것은 이제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뉴클레오점들의 모여 있는 구조체를 이제 크로마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크로마틴 중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뉴클레오점들이 띄어 있어서 이제 유크로마틴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뭉쳐져 있는 헤테로크로마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테로크로마틴이 형성이 되는 이런 부위에서는 이제 closed form 또는 뭐 silent form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고요. 이렇게 유크로마틴처럼 풀어져 있는데 풀어져 있으면 이건 open form이라고 여기 이제 작은 글씨 써 있죠. open form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제 active gene expression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위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크로마틴 구조가 풀어져 있어야 그때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와서 그 자리에 있던 히스톤하고 컴피티션을 합니다. 컴피티션에서 히스톤을 밀어내고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와서 바인딩을 하면 그때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 같은 것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쥔을 이제 익스프레션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크로마틴 구조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부위가 닫혀 있거나 또 열려 있냐 이런 것이 그러니까 픽스돼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이것이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변할 때 이제 DNA나 히스톤의 그 단백질의 수식화 상태에 따라서 아까 이제 메틸레이션을 얘기했는데 메틸레이션뿐이 아니라 아세틸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수식화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화된 세포는 이제 게놈에 그 코딩되어 있는 모든 우리 게놈의 단백질 유전자가 한 2만 개라고 그러면 그 2만 개를 모두 다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실제로 발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포마다 이제 그 분화가 서로 달리된 세포는 서로 다른 이제 유전자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어떤 세포든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유전자도 있겠죠. DNA를 합성한다든지 단백질을 합성한다든지 하여튼 굉장히 세포의 핵심적인 기능하는 유전자는 이제 세포의 종류에 분화된 종류에 관계없이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또 상당수의 유전자들은 그 세포의 특이적인 분화 패턴에 맞는 발현 현상을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어떤 유전자 발현이 안 될 거냐 그 분화에 따라서 그런 것을 결정짓는 것도 이런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그 수식화 상태에 따른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잘 아는 줄기세포는 결국은 이제 분화되기 전 세포잖아요. 근데 이런 줄기세포에 이제 만약에 IDH1이나 2 이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DNA 또는 히스톤의 수식화를 하는데 이제 얼터레이션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분화가 잘 못 되겠죠.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암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아까 그 논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IDH1, 2의 돌연변이에 의한 DNA와 히스톤의 수식화 변화를 도대체 IDH1과 2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정말로 어떻게 DNA나 히스톤이 어디에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암이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바람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